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116회죠. 11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나 실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론을 풀어야 되죠. 그죠? 근데 해설 강의는 어제 이론을 먼저 했죠. 그리고 실무를 지금 오늘 찍는데 백데이터 때문에 그래요. 백데이터가 지금은 보시다시피 가답한 상태라 백데이터가 없이요. 백데이터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예전 기출 문제, 예절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기 거래처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만 살짝 손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찍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그래서 물론 정식 백데이터는 확정 답안 2주 후에 나옵니다. 2주 후에 봅시다. 이거죠.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주 후에 봅시다.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정식 백데이터로 이제 1타 클래스 김쌤, 유쌤 전산회계 카페에 있죠. 아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 드릴 거예요. 정식으로 나오면. 지금은 가답한 상태에서 임시로 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그 다음 태림상사고 자동차 부품의 제조 도소매업은 중소기업이다. 24년도 거다. 그리고 여기 전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적용하라는 전제가 없으면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하고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은 순서대로 즉 1번하고 2번하고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간혹가다 인터넷 보면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이 문제 5번부터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쓸데없는 짓 이상한 짓 하는 사람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1번 거래처 등록이죠. 신규 거래처 등록해라. 5,000번에 이런 거는 그냥 공짜죠. 공짜 그냥 주는 문제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뭐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중에 일반 거래처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5,000번 등록하면 되죠. 거래처 여기 5,000번 그래놓고 회사 이름은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대신전자 주면 되고 뭐 동시 얘기는 매출이네. 그럼 1번 매출로 줘야죠. 매출로 줘야 됩니다. 매출. 그 다음 사업자 번호는 어디 가니 108 81 13579 대표자명이 누구다냐 김영일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그냥 치면 되죠. 주소 근데 밑에 보니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이죠. 이럴 때는 눈치학상 그냥 쓰란 얘기예요. 근데 일단 검색해 볼까요. 근데 F2번 눌러서 일단 해보면 어디야 정왕대로 56까지 딱 치면 나오나요? 나오면 치면 되지. 근데 좀 이상한데 세종 뭐 정왕동이라고만 나오죠. 정왕대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6까지 나오니까 이거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해도 되는데 좀 밑에가 이상하죠. 그냥 정 가로 열고 정왕동 여기까지만 이렇게 쳐놔도 되고 사실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냅둬도 되고요. 냅둬도 되고 아니면 눈치학상 이렇게 나올 때는 요거 적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보이는 대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가로 56까지 있구나. 56 가로 열고 정왕동 문제 있는 대로 이렇게 쳐도 됩니다. 아까처럼 해도 되고 지금처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생략해도 무방함 그럴 때는 아까처럼 검색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써도 되고 정왕동은 위에다 쓰든 밑에다 쓰든 이런 것 때문에 채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건 공짜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뭐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자 넘어가고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월 대림상사 채권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다. 오류가 있으면 올바르게 수정, 삭제, 추가 입력 하세요 그랬죠. 요런 걸 DB가 정석 DB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제가 대충 맞춰놨어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들어가서 먼저 외상매출금 있잖아요. 외상매출금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다른 건 정식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자 1130만원인데 그중에 동명상사가 600이래요. 근데 여기 동명상사가 이건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거고 600이에요. 근데 500 써 있죠. 이걸 6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500 써 있는 걸 600으로 그건 제가 요거 보고 바꾼 거예요. 눈치껏. 여기 500을 600으로 바꾸랬으니까 원래 500이 있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냥 바꿔 넣은 겁니다. 어쨌거나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밑에 건 그냥 보지 마시고 요거 500이 있던 걸 600으로 바꿔라.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따지지 마시고 두 번째 받으러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보니까 남북이 100만원이래. 근데 여기 보니까 남북이 있는데 250이야. 근데 250이야 이걸 100으로 만들어야죠. 다른 건 보지 마시고 10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지급어음 있대. 지급어음 어디 갔니? 지급어음 여기 있네. 지급어음. 근데 여기 보니까 동서가 150이래요. 동서가 150. 동서가 없어. 동서가 없어. 그럼 밑에다가 F2번 눌러서 동서 검색해서 얼마요? 200? 200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짠. 150이네. 150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됐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있는 요걸 보고 입력을 해주거나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전체 금액은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안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요거 원손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늘 나오죠? 늘 나옵니다. 4점짜리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했더니 오류가 있었다. 이것을 전기분 원가명세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해라. 원래는 원손이제니까 원손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가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두 개만 하래요. 이유가 있겠죠. 가봅시다.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즉 세금과 공과죠. 즉 500번대 취소 500번대인데 판매 관리비 즉 800번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800번대는 지우고 500번대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뭐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원래 순서가 원손이제니까 원가명세서부터 갑시다. 가서 여기에 500번대가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에 500번대 세금과 공과가 그럼 세금이라고 치고 세금과 공과를 만들어줍니다. 350. 그럼 원가명세서가 제품 제조 원가가 107650이 되죠. 107650 요거를 메모해도 되고 아니면 뭐 구탱이로 밀어놔. 이렇게 구탱이로 밀어놓습니다. 밀어놓고 자 원 다음에 손이죠. 손익계산서입니다.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점, 즉 500번대로 처리할 걸 800번대 세금과 공과로 처리돼 있잖아요. 요걸 지워야죠. 삭제 지웁니다. F5번.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아까 요거 밀어놓은 숫자 107650으로 바꿔줘야 되죠. 요거를 10765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원래 미리 확인 안 했구나. 어쨌든 원래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원손 결국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두 군데만 차이가 난 거니까 다른 데는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데는 단기순이익은 변동 없대요. 그거 미리 확인 안 했지만 어쨌든 500번대랑 800번대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조원가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까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통과.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전표 일반 전표 입력. 가장 중요한 거죠. 이 18점 6점 일반 전표 6개 5개인가? 몇 개죠? 6개인가?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6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표 입력만 36점이죠. 자, 일반적인 적용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책 08번 입력하는 거 빠뜨리면 감점. 그 다음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명 적어라. 500번대와 800번대 구분해라.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라. 만들어 쓰지 말고. 1번 갑니다. 우리 가답안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답도 다 있어요. 뭐 답을 맞추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답은 뭐 이미 어제 가답안 나오자마자 맞추셨겠죠. 그러니까 가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어가는 방법이나 뭐 순서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어음 받을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했대. 할인이라는 건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은행에 넘기고 자금을 융통, 운영자금 문제의 해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매각거래니까 매출 채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치? 받으러움이란 자산 차변에 있었겠죠? 그걸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차변에 요 할인료 빼야 되잖아요. 그때 포인트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 쓰면 안 됩니다. 이자 비용 쓰는 건 차익거래인데 차익거래는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요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분계를 손으로 쓸 필요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조금 크기만 줄일게요. 일반 전표 열어서 받으러움이 없어지는구나. 날짜 0805 받으러움이 없어지는구나. 나가는구나. 대변의 받으러움.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기경.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근데 두 글자만 치고 보통 치는데 엔터 치면 너무 많이 뜨죠. 이럴 땐 잽싸게 한 글자를 더 쳐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여기서 엔터 치지 말고
엔터 치지 말고 여기서 잠깐만요. 지우고 여기서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다가 금액은 26만원. 많이도 뛰었다.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다. 103 끝. 됐죠? 이자가 엄청 뛰네. 그 다음 두 번째 8월 10날 본사 관리부니까 800번대라는 힌트겠죠? 국민연금 80만원. 에이? 국민연금? 그 다음 카드 결제 수수료 8,000원을 하나카드 카드로 결제했대요. 국민연금. 그 다음 납부한 국민연금의 50%는 회사부담금이고 50%는 원천 징수했다. 그 다음 회사부담금은 친절하게 세금과금과 800번대. 자, 이거 원천 징수한 건 월급 줄 때 종업원한테 급여 지급할 때 4대 보험 이런 거 뛸 때 쓰는 말이 254 예수금이잖아요. 예수금. 그죠? 그 예수금을 말하는 거. 그걸 오늘 이제 갖다 내는 거죠.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종업원한테 띄었던 걸 내는 거고, 그 다음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쓰면 되겠죠. 당연히 이거 본사 업무니까 800번대를 쓰는 겁니다. 판관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우리 시험은 관대하죠. 카드 결제했을 때 보통은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건 우리 시험만 그래요. 전산세무회계만 그렇고 다른 시험은 무조건 미지급금이에요. 원래 미지급금이 맞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쓰냐? 결산 때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시험은 뭐 지금까지 뭐 이게 100몇 회, 지금 116회인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둘 다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시험은. 근데 다른 시험은 미지급 비용 그러면 틀리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건 미지급 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니까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단 솔직히 실무에서는 미지급금 쓰나 미지급 비용 쓰나 솔직히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회계 이론적으로는 미지급금이 맞습니다. 10날. 자, 차변에 먼저 뭐부터 쓰든 상관없는데 뭐 수수료가 먼저 보이잖아요. 국민연금 먼저 있나? 근데 국민연금은 5대5로 갈라야 돼. 5대5로 가르는 거 먼저 할까 그럼? 어쨌든 가릅시다. 먼저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이로 쳤네. 세금과 세금 왜 이래? 세금과 공과 세금을 쳐버렸어.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줍니다. 40만원 반띵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는 254 예수금이었죠. 254 예수금 40만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수수료도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줘야 됩니다. 831 수수료 비용, 요게 8,000원. 그리고 다 합쳐서 대변에 원래는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가 하나카드죠. 하나카드로 주면 됩니다. 하나카드 땡 끝났죠. 물론 미지급 비용 써도 맞다고 해줬다. 우리 시험은 맞다고 해준다. 원래는 미지급금이다. 다른 시험은 다 미지급금이다. 기억하시고요. 특히 AT 준비하는 분도 미지급금이에요. 자, 미지급 비용은 언제 쓴다고요? 결산 때, 결산 정리상 비용의 미지급. 근데 여기는 왜 인정하냐? 우리 시험은 차변에 일단 비용이 있잖아요. 요거 비용 항목들이죠. 항목이 비용 항목들이 있으니까 비용의 미지급 아니냐. 일단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진짜 실무는 중요한 게 있어요. 실무는 뭐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별 문제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해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초보자일 때는 가서 그 회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물어봐서 이렇게 했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면 돼. 근데 솔직히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 회계 이론이 있잖아요. 회계 원리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무는 하던 대로 하는 거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거, 이게 맞는 거죠. 정석이지. 이게 정석대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실무는 꼭 정석이 아니라 정석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지만 하던 대로 했을 때 정석에서 즉 논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게 아니면 하던 대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실무는 항상 맞는 걸로만 가지는 않는다. 정석대로만 가지는 않는다. 편리한 대로 편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점. 단 우리는 시험이니까 가급적 맞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500만원짜리를 대주주한테 공짜로 받았대. 그럼 이런 거 그냥 볼 것도 없이 자 일단 날짜 22일 주고요. 날짜 22일. 시험 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시험 볼 때는 없는데 저는 이제 가짜 데이터니까 이렇게 지우고 갈게요. 비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받았구나. 들어왔죠. 차변에 비품이 들어옵니다. 500만원짜리. 그리고 대변에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자산수
증, 수, 증 이익이죠. 이렇게 두 글자 쳐가지고 안 나올 때는 한 글자를 잽싸게 더 쳐라. 자산 수중이 끝났죠? 이렇게 이건 회계 2급에서 회계 1급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그 계정 과목은 아니죠. 요것도 종종 나왔고 또는 간혹 가다가 예를 들어서 차입금을 단기든 장기든 차입금을 면제받는 거 이런 것도 종종 나왔죠. 채무 면제이익 이런 것도 종종 출제가 됐었습니다. 채무 면제이익 됐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로부터 원재료를 구입을 했다가 아니라 계약을 했네. 그래서 계약금을 100만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선급금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131 선급금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9월 4일 0904 그래놓고 계약금 돈 나간 거부터 쓰자. 나가면 대변이죠. 보통예금 돈 나간 거 대변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줬을 때 쓰는 말이 선급금이다.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경기를 걸어야 되겠죠. 경기. 제가 이렇게 거래처만 뜰 정도로 진짜 코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름만 뜨도록 어제 백데이터를 만졌습니다. 계속 갈게요. 다음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했대.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 그리고 비용 처리하래요. 그리고 이건 일반 전표죠.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죠. 또 부가세도 없죠. 뭐 이제 증빙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소모품 구입했대. 중요한 건 비용 처리하래요. 그럼 소모품 B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모품 B.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이죠.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는 비용이니까 소모품 B. 자, 이런 거는 그냥 공짜죠. 7만 원. 여기 7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대로 날짜가 10월 18일. 10월 28일. 위에 거 보지 마시고 그다음 돈 나간 거 대변 현금. 물론 현금을 생략하고 출금 적어도 되죠. 금액은 7만 원. 그리고 차변에 소모품 B. 원래는 소모라고 치고 이렇게 치면은 소모품비가 800번대까지 나오려면 영업부니까 800번대죠. 영업부니까 800번대를 주면 됩니다. 됐죠? 끝.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죠. 짱. 단기 시세차익 목적. 딱 머릿속에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 주식이죠. 주식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떠오르고 그 다음 100주를 주당 25,000원이니까 250만원이겠죠. 그 다음 수수료. 이 문제 이 포인트가 수수료죠.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한다. 돈은 다 보통예금이니까 103 볼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수수료는 원래는 이게 전문용어로 거래원가잖아요. 전문용어로 거래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이죠. 구입시죠. 구입시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죠. 맞죠? 지금처럼 단기 매매증권, 단매라고 할게요. 단기 매매증권을 때는 특히 실무니까 900번대라는 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처분할 때, 구입할 때가 아니라 잠깐만요. 잘못 적었네. 지워야지. 자, 이거 지울게요. 자, 구입할 때는 원가의 산입이다.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900번대. 그 다음 구입할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는 처분 수수료가 아니라 처분가액에서 빼는 거죠. 처분금액에서 빼줍니다. 즉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거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들어 있어야 되죠. 자, 이래서 그대로 날짜 12월 01일 시험 볼 때는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내가 구입을 했어. 구입했으니까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100주가 25,000원이니까 250만원. 그 다음 수수료는 별도로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랬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 5만원. 그리고 다 합쳐서 대변에 보통예금 103 끝났죠. 이렇게 분계를 쓸 필요 없이 저 지금 답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미 단기 매매증권 체크했고 수수료 여기서는 수수료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900번대 비용이다. 그럼 바로바로 처리하면 되죠. 시험지에다가 이 답을 쓸 필요가 있냐. 어떤 사람은 쓰고 입력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럼 시간은 이거 분계를 메모하고 그리고 입력하면 그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빨리 푼다고 점수를 더 주지는 않지만 반대로 늦으면 시간 내에 못 풀면 거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실무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이론은 찍어야 되잖아.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만나야 돼. 선생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하는 거랑, 이 얘기는 저 강의할 때 메모를 하고 그리고 입력을 해. 그럼 일단 시간은 2배로 걸리죠. 근데 메모를 하지 않고 입력을 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자, 그다음 중요한 거 다시. 그럼 메모를 한다는 얘기는 풀 줄 안다는 얘기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메모를 알지 못하면 모른다 이러면 모른다 이러면 메모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럼 아는 사람은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입력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겠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가만 있어봐. 그럼 메모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냥 입력이 가능한데 왜 메모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선생님, 어떤 사람이 그래. 집에 가서 가답안 맞춰야 되니까요. 아니, 시험장에서 빨리 풀어서 입력하면 그만이지 가답안 맞추려고? 가답안 뭐하러 맞춰요? 그냥 집에 가서 시험 끝났으면 쉬어야지. 친구들 만나서 소주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거지. 가답안 뭐하러 맞춰? 가답안 맞춘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시험을 까딱까딱 이런 사람들이지. 그죠? 양심에 발을 넣고 시험 잘 본 사람은 가답안 맞출 필요가 없어. 근데 시험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이 가답안 맞추는 거지. 시험 어느 사이트 보니까 가답안이 뭐 2시에 나온대, 3시에 나온대. 그거 맞추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시험 잘 보고 편히 쉴 사람이 되실래요? 예? 어떻게 되실래요? 예? 저랑 공부하면 맞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랑 공부 안 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거잖아요. 타계정 대체 얘기 나오고, 거래처명은 채권채무 거래처명 적으라는 얘기 나오고, 500번대 800번대 아까랑 똑같아요. 그 다음 계정 과목은 등록된 거 사용해라. 여기까지는 똑같고, 마지막 입력하면 화면 하단, 즉 분계, 메인 매출 전표 하단 있잖아요. 분계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랑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하라. 이것만 달라요. 똑같고. 자, 1번 갑니다. 자, 중요한 건 메인 매출 전표는 이런 증빙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증빙을 보고 이건 과세구나. 물론 참 제품을 팔았네. 제품을 팔았으면 이건 매출과세죠. 매출과세입니다. 과세를 왜 썼지? 누가 썼어요? 카과. 누가 썼어 이거? 못 들은 걸로 아세요? 매출 쪽에 카과. 매출 쪽에 카드과세. 카과가 카드과세니까 과세는 과세죠. 카과. 그 다음 카드로 결제받았죠. 삼성카드. 어쨌든 증빙이 저기 카드 전표니까 카과예요. 카과. 아까 과세 못 들은 걸로 아세요? 매출이니까 매출과세. 매출 카과입니다. 왜 과세로 나오지? 매출 카과. 자, 그럼 문제 보면 바로 보면 날짜. 메인 매출 전표지 참. 얘는 잠깐 들어가 계시고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도 조금 줄여놓고 할게요. 조금 줄여놓고. 자, 일단 날짜가 0705. 자, 매출 쪽에 카과니까 여기 있죠. 매출 쪽에 카과 17번. 분명은 제품 쓰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카과죠. 카과 그럼 머릿속에 건별, 카과, 현과는 공급대가. 공급대가 얼마였더라? 공급대가 보니까 여기 88만 원이네. 그죠? 88만 원. 그래서 88만 원을 적으면 갈라지죠. 그때 이거 어떤 사람이 또 이러대. 아니 이거 88만 원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처음부터 다시 지우고 갈게요. 그럼 보세요. 카과로 적었어. 근데 뭐 제품 적고 그다음 여기다가 그냥 80만 원 적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7272 이렇게 되죠. 7272 뱅뱅도 아니고 727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고쳐. 다시 돌아와. 그럼 80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80으로 고쳐. 80으로 고쳐. 안 되네. 큰일 났네. 어떻게. 그럼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우고 새로 입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냥 과세로 적어라. 과세로 적고 여기다 80만 원 적어라. 그럼 88만 원 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카과로 다시 바꾸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조금 이왕이면 어디 가서 우리가 업무를 볼 이런 자격증 따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실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카과를 공급대가로 적는 걸 이걸 기억을 물론 못할 수는 있죠. 까먹을 수는 있지. 까먹을 수는 있는데 기억을 못해서 할 때마다 이걸 자꾸 과세로 적었다 카가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 거 좋아 보여요? 훌륭해 보이요? 훌륭해 보이진 않죠, 그죠? 물론 우리는 단만 맞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별 카과용과는 공급대가를 적어야 돼.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과세로 적었다가 카가로 바꿔도 되지만 결국은 카과만 정확히 적으면 되니까. 근데 바꾸는 걸 깜빡하거나 그러면 골치 아프죠. 아니 그럼 카과를 과세로 적으면 안 되냐? 안 되죠. 왜? 부가세 신고서가 달라져. 부가세 신고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카과나 과세나 똑같이 80에 8이잖아. 아니에요. 달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어디였지? 제1상사였고 그 다음에 카드사 F2번 누르면 삼성카드가 매출 쪽에 삼성카드가 없네. 아이 참말로 제가 어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카드사에 신한카드가 있는데 이게 뭐지? 잠깐만요. 이거 삼성카드구나. 삼성카드가 매입으로 돼 있네. 매출로 합시다. 매출로 바꿀게요. 못 본 척 하시고 다시 F2번 다시 눌러 볼게요. 그럼 삼성카드 나오죠? 제가 어제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다음 카드 거래는 카드 거래는 카드. 여기 아래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카드 거래는 카드. 아니 이것도 카드로 안 적고 혼합 적어도 되긴 되죠. 근데 카드로 적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자동으로 뜨고 중요한 건 삼성카드가 자동으로 반영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이거를 혼합으로 줘도 됩니다. 혼합으로 주고 다시 또 밑에다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삼성카드로 또 바꿔. 어때요? 이렇게 바꾸면 물론 결론적으로는 맞죠. 이렇게 삼성카드로 바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어때요? 훌륭해 보여요? 훌륭해 보여요? 그건 아니죠. 솔직히 양심에 발을 넣고 별로 훌륭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 그냥 카드 4번을 딱 주면 그냥 간단하게 외상 매출금에 삼성카드 되는 거 끝나는 일을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는 건들 필요 없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있어 보이게 조금 훌륭해 보이게 제대로 배웠구나 이런 말 들을 수 있게 이런 공급 대가로 적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카드 거래는 카드를 줘라 그럼 한 방에 끝난다 이런 심플하고도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에 나가서 아까처럼 과세로 했다가 카과로 바꿨다가 또 혼합으로 했다가 카드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에서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처음에 말씀드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저랑 공부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 갑니다. 7월 11일 연분홍 꽃분홍 상사에게 제품을 팔고 100만원의 현금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고 외상도 있어. 왜 이리 많아? 현금도 있고 받을 어음 110번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있대. 되게 많네. 현금도 있고 어음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제품 팔았어요. 그리고 깜짝이야 정대우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날짜 7월 11일 그리고 증빙이 뭐였지 참 증빙이 세금계산서잖아요. 전자부터 있고 세금계산서니까 당연히 과세 매출과세 11번 그죠? 매출과세 11번 증빙이 세금계산서면 매출과세 과세 여기 요거는 지울게요. 시험 볼 때는 다른 건 없으니까 자 과세 11번 품명은 제품 그 다음 여기에 참 세금계산서에 수량단가 있었나? 없었죠? 그냥 3천만원이죠? 그럼 3천만원 물론 수량단가는 어차피 채점을 안 하니까 안 적어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 거래처가 연분홍이었죠? 연분홍이 있고 그 다음 전자 여기 전자가 있었으니까 1번 여주고 분계는 혼합 3번 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의 수금은 그냥 두면 되죠. 제품 매출과 부가세의 수금은 그냥 두면 되고 자 줄 바꿔서 위에만 커져 이거 줄 바꿔서 차변에 아까 현금 받은 거부터 현금이 100만원이고 또 두 번째 또 차변에 어음 받은 거 110번 받을 어음이 여기 1500이고 그럼 나머지는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끝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끝 됐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까지 3개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자 어때요? 이것도 메모할 필요 있어요? 저 진짜
보면은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이거 메모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 속으로 막 속 터져요. 제품 매출하고 부가세 수금은 프로그램에 어때요? 자동으로 반영되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입력되는 걸 시험장에서 이걸 쓰고 있어. 답답해 죽것이요. 차변은 입력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입력할 필요가 이제 메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메모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문제. 현금 영수증이다.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과란 얘기죠. 일단은 현과이거나 면세거래일 때는 현면이거나, 드물지만 현금 영세율 적용일 때는 현영,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나온 적이 없고, 일단 보세요. 제조공장 직원 500번대라는 얘기죠. 그 다음 야근 식사, 복리후생 차원이네. 그리고 쌀을 사왔는데 친절하게 또 면세라고 써있어. 그럼 이건 현과가 아니라 현면이겠죠. 110만원 구입하고 보통예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현면입니다. 현면. 매입 쪽 돈 나가는 거니까 매입 쪽의 현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날짜를 여기 10월 1일 날짜를 10월 1일로 바꾸고, 자 이거 뭐 이렇게 많아. 시험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자, 현면 매입 쪽 돈 나가는 쪽에 현면 여기 있네. 62번 63번인데 62번 현면이고 분명은 쌀.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얼마? 110만원이래. 110만원 적으면 되고, 거래처는 여기가 마트, 대형마트. 회사 이름이 대형마트야. 회사 이름이 대형마트입니다. 그죠? 회사 이름이 나는 크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고, 그 다음에 분계는 저기 뭘로 샀죠 아까? 보통예금 혼합 줘야죠. 그럼 기본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먹을 거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500번대 복리후생비 주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써주면 끝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현면 됐죠? 다음 미국이야. 또 미국의 나이스 나이스 플랜트야. 어쨌든 미국의 나이스 거시기에다가 5만 달러 그리고 수출 신고일이 있고 선적일이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선적일이죠. 선적일. 제품을 직수출하였대. 글자 그대로 직수출이니까 16번 직수출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2만 달러는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뭐 외상으로 했네. 그 다음 기준환율 다음과 같다. 됐어요. 자, 이때 우리 수출할 때 외환산할 때 원칙이 선적일 환율이잖아요. 또는 기적일 선적일 환율을 원칙으로 하죠. 선적일 기준환율 원칙으로 하고, 예외가 뭐죠? 이전에 환가를 했다면 그때는 환가일이죠. 환전일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전에 환가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보내주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환가일이 아니라 그냥 선적일 환율로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5만 달러에 얼마야? 선적일이 30일이니까 30일 환율 5일은 5, 4, 20 7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공급가액이. 그 중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외상이고. 자, 일단 그래서 날짜를 10월 30일로 줍니다. 수출 16번 분명은 제품. 이때 공급가액을 아까 5만 달러에 1,400원에서 7천만 원을 주면 되고, 거래처가 미국의 나이스죠. 그럼 한영키 눌러서 NI 이렇게 쳐주면 되죠. 검색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다시 한영키 눌러놓고, 그 다음 영세율 구분. 이거 안 봐도 1번 아니면 3번 딱 할 줄 알아야죠. F2번 눌러보면 1번이 직수출, 3번이 간접수출,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구매 확인서, 로컬 LC 이거잖아요. 여기는 직수출 1번입니다. 안 보고도 1번 딱 누를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신고번호 없잖아요. 신고번호 없으니까 그냥 엔터 쳐서 통과하고. 자, 분계는 보통예금이니까 혼합 줘야 되겠죠. 보통예금도 있고 저기도 외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혼합 주고, 제품 매출은 냅두면 되고,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얼마죠? 2만 달러. 2만 달러에 1,400이니까 2,8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외상이죠.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외상. 그래서 외상 매출금 됩니다. 됐죠? 다음 문제. 주애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니인가? 제니 빌딩으로부터 영업부임 차륜이가 800번대라는 힌트일 테고, 300만 원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과세. 돈 나가는 거니까 매입과세겠죠. 매입 쪽에 과세 51번 51 과세.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이로 253. 여기 써있네. 미지급금 253. 여기 써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는 왜 이 말이 없었으면 여기다 또 미지급 비용 요렇게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아까 있었죠. 그런 게 차변의 임차료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근데 여기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오라고 써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미지급 비용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 말이 없었으면 둘 다 맞다고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었으니까 미지급 비용은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날짜가 어디 갔니? 날짜 11월 30날 11월 30날 주시고 위에 거 무시하시고 자 매입 쪽에 과세니까 50일 품명은 임차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공급가액은 300을 쓰면 되겠고 거래처가 GNE 빌딩 GNE 빌딩이고 전자 있었나요? 전자였지. 전자 1번 주시고 분계는 다음 달에 혼합 2번 외상 주면 안 돼요.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니까 3번 혼합 주신 다음에 기본 세팅 원재료 기본 세팅 원재료를 임차료로 바꾸면 되죠. 임차료로 바꾸는데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줍니다. 환관비 줄 바꿔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여기서는 미지급 비용 쓰면 틀립니다. 이유 없죠. 이 단서가 있으니까. 넘어가요. 자 6번 세금계산서가 보여. 일단 세금계산서가 보이고 자 문제 안 읽었어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보이고 우리 회사가 태림이죠. 우리 회사가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태림이잖아요. 태림 상사. 그러니까 내가 태림이야. 그럼 내가 태림인데 공급받는 자 있다는 얘기, 내가 매입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고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온건설한테 세금계산서 받았고 철거 비용으로 6천만 원 썼구나. 그리고 어음이니까 내가 어음 발행해 줬구나. 이 문제 조금 어렵다. 일단은 중요한 건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일단 과세잖아요. 원래는 과세. 그리고 돈 나가니까 매입과세잖아요. 돈 나가니까 매입과세예요. 근데 철거 비용이야. 다른 거 안 봤으면 그냥 매입과세가 맞을 거예요. 근데 위에 문제 보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했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나오면 매입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토지를 취득하고 건축물을 그 위에 있던 낡은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철거 비용을 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리고 대금은 일단 요것만 해도 어려워. 일단은 여기서는 매입과세가 아니죠. 왜? 토지 관련된 지출이에요. 아하,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부가세도 냈다. 그러나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토지는 그 자체가 원래 내가 토지만 사용한다며요.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면세잖아요. 원래 토지 자체가 면세잖아요. 그럼 그와 관련된 세액도 원래 면세사업자는 이건 면세사업자는 아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하니까 납부할 것도 없고 공제받을 것도 없어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또 토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문제는 54 불공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일단 조금 어렵죠? 또 어려운 게 있어. 대금은 선유자동차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건 안 어렵네. 보관 중인 어음은 보관 중이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이잖아요. 이건 쉬워. 이건 쉬운데 만약에 내가 똑같은 문제에서 어음을 내가 발행해 줬대. 어음을 발행해 줬다. 이럴 때는 뭐가 될까요? 대변에. 다른 거 빼고 대변에 뭐가 될까요? 뭐긴 뭐요. 어음 발행했으면 당연히 지급어음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슴에 발을 넣고 찔리는 분들은 귀밑머리 하나 뽑으세요. 지급어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럼? 그렇죠. 미지급금이지. 요거 떠올리신 분 훌륭합니다. 짝짝짝짝짝 훌륭하십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마음을 드릴게요. 마음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 1급 치고는 조금 근데 이 문제는 이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받으러옴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쉬워요. 이건 쉬워. 요거 불공예가 회계 1급 치고는 불공이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죠. 일단 갑니다. 날짜는 여기 며칠이었지? 12월 10일. 12월 10날 주고요. 매입 불공 54번. 분명은 철거 비용. 그리고 아까 6천만 원이었나? 6천에 600 맞죠? 6천만 원이었고. 그리고 거래처가 저기 시온건설이고 전자 있었죠. 여기 전자 있었으니까 1번 주고 사유 F2번 눌러서 사유를 찾아보면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6번이고요. 이번에 바뀐 거 기업 업무 추진비 4번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고 3번
3번이 예전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이 달라졌다는 점. 자, 여기서는 6번 줍니다. 6번 주고 넘어가고 분계는 혼합 줍니다.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토지로 바꿔줘야죠. 토지로 바꿔주고 줄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 아니 바드러움 양도했지. 바드러움을 양도하고 끝이 아니고요. 돌아와야 돼. 왜? 바드러움은 어디 선유 자동차로부터 받았던 거잖아요. 선유 요거 없애줘야 되죠. 선유 자동차로 바꿔줍니다. 요거 안 바꿔주면 감점. 요거 안 바꿔주면 감점. 다른 건 다 분계까지 다 맞았다. 이 하단 분계까지 다 맞았는데 과세 유형을 과세로 적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점일까요? 마이너스 1점일까요? 마이너스 1점. 그럴 리는 없지만 솔직히 이게 틀리면 다 틀리는 건데 얘만 틀리고 나머지 분계까지 완벽히 다 맞았다. 그러면 감점입니다. 그 다음 과세 유형 혼합을 외상으로 줬다 이런 거 다른 건 다 맞고 그럼 이건 채점 안 해요. 어쨌든 하단의 분계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하단 분계는 둘 중에 하나라도 계정가 토지나 바드러움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고요. 거래처 안 바꿨다. 선유를 안 바꿨다. 그럼 마이너스 1점. 아셨죠? 채점 기준 과세 유형이나 거래처명을 빠뜨렸으면 감점이고 분계 유형은 상관없고 아셨죠?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까지 끝났고 그 다음은 수정이죠. 요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4번부터 이제 마무리는 조금 끊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오세요. 머리가 혹시 뜨거워진 분 있으면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